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as known as 소프트웨어 꼰대강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딥러닝 관련된 수학 지식들을 모아서 틈틈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딥러닝 수학 시리즈 중에서 미분 시리즈에 해당되는 거고요. 미분 시리즈에 해당되는 거고, 거의 막판 강의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기말고사 볼 겁니다. 기말고사 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을 어, 그 멘붕에 빠뜨리는 제일 재밌어하는 제 멘트 중에 하나인데,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요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딥러닝 시리즈의 인사말 어드저닝 하는 거 빼고는 실제 강의로는 마지막 강의가 될 거예요. 요 강의에서는 제가 뭐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울기 소실 문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라디언트를 우리가 계산을 하죠. 편미분을. 베니싱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편미분이 없어져. 편미분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라디언트가 없어. 없으면 학습이 돼요?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학습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울기 소실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울기 소실, 프라블럼, 기울기 소실 문제,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코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오리엔테이션을 방향을 잘 알아야 돼서 요 강의로 그냥 뜬금없이 뜬금포로 그냥 딱 검색 걸려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듣던 사람들은 자랑스럽죠. 우리가 해왔던 거.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뭘 해왔는지 뜬금포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미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OT를 했죠. 내가 뭘 할 건지, 그리고 니네가 뭘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딥러닝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했고요. 그리고 딥러닝 학습은 미분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미분의 원리가 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다 마스터 하셨고, 여기 끝나고 미분을 이용해서 편미분은 어떻게 하냐 설명 끝났고요. 편미분을 이용해서 경사하강법을 한다 그랬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최저 지점, 로스가 최소화되는 지점을 팍팍, 저 잘 보세요. 팍팍 찾아가는 거 하고 있어요. 이거 배웠죠? 이거 배웠고, 그 다음에 연쇄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연쇄법칙은 뭐다? 합성함수다. 합성함수는 왜 필요해요? 딥러닝 네트워크가 전부 다 합성함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합성함수란 걸 모르는 거는 왜 그래요? 행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선형 시스템, 그러니까 선형 대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왜 연쇄법칙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다 마스터했죠. 너 뿌듯하지 않아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나요? 나는 너무 벅차올라. 마지막 강의 되니까. 끝나고, 자, 연쇄 법칙을 통해서 쭉 프로파게이션 되는 거죠. 이렇게 막 프로파게이션 되는 거에 하나의 체인을 뜯어내가지고 어떻게 연쇄 법칙을 적용하는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마스터했어. 기억나죠? 달달하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행렬 미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행렬 미분 하다 보니까 텐서도 나왔죠. 행렬은 뭐요? 선형 시스템인 거죠. 선형 시스템을 그냥 통으로 편미분하는 거. 이런 공식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왜 그런 거죠? GPU를 통해서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방에 촥촥촥 나가야 되죠. 요거 하면서 야코비안으로 파이토체는 구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마스터했어. 그리고 딥러닝의 꽃 중의 꽃이라고 하는, 꽃 중의 꽃은 왕꽃이야? 왕꽃 선정가? 네, 그래서 역전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다 끝나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역전파를 하다가 기울기가 수실이 돼요. 이 역전파는 뭘로 해요? 편미분 값을 경사하강법으로 역전파를 진행하는데 이 두 개를 이용한 행렬 미분을 이용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빼먹을 건 없어요. 수학의 세계는 겁나 넓죠. 그나마 내가 강의한 거는 몇 개 안 되잖아.
그 중에서도 다 쉬운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기울기가 없어진대. 그러면 편미분이 없어져. 그럼 학습이 돼? 역전파 학습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점은 어디서 오냐면 활성함수라는 것 때문에 나와요. 활성함수는 왜 나왔냐? 비선형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가 어떤 현상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 기울기 소실의 근본 원인이 왜 편미분이 없어지냐? 없다는 거는 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0이에요, 0. 그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붕 떠 있죠? 네, 제 인생을 걸고 도전했던 딥러닝 수학 시리즈가 이번 강의에서 완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저한테 축하해 주신다고 격려의 말을 보내주시면 다음 시리즈를 준비할 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도 교수인데요. 칭찬받으면 되게 좋습니다. 정말 막 힘이 나요.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칭찬은 돈도 안 들면서 상대방 기분 좋게 하고 나도 좋아지고 일타쌍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없어진다, 편미분이 없어진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공부 못할 때 있죠. 여러분들 우리 고딩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평범한 부모님들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 우리 애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늘 그대로 왜 안 올라요? 하루 종일 옛날에 1시간씩 공부하다가 지금 5시간 공부하는데 비례하지 않아요.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학습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초딩, 중딩 학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여기 유튜브에 올려놨던데 공부를 열심히 시켜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요 케이스랑 편미분 케이스, 딥러닝의 학습에서 학습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고 발생을 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장님이 낮은 지역으로 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듯이 저는 딥러닝이 공부 못하는 거를 이거랑 똑같다고 봐요. 자, 딥러닝에도 이런 일이 생길까요? 네, 당연히 종종 발생을 합니다. 딥러닝에서 그럼 왜 이런 일이? 오, 교수님, 백 프로파게이션 하면 잘 된다면서요? 뭔 소리 하는 거요? 야이씨, 다 잘 되면 내가 이거 교수하고 있겠어요? 안 되는 것도 있어야 가리키고 그래서 나도 먹고 살지? 그런 거 아니요? 세상이 다 그래요. 살다 보면. 직장인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 거예요. 이거는 왜 발생을 하냐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제 필라소피예요. 제 철학이에요. 딥러닝을 바라보는 철학. 첫 번째는 잘못된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책을 펴놓고 이걸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수학 문제만 열심히 읽어봐. 사회과학이나 문학은 열심히 읽어보면 그게 공부죠. 근데 수학인데 눈으로만 읽어. 그러면 수학은 손으로 풀어야, 손풀기를 해봐야 되는데 학습 방법이 잘못된 거죠. 눈으로 아무리 보면 뭐해? 한번 풀어봐야지. 그래야 짓게 되는 거지. 이래도 한번 경험해봤죠. 이게 하나의 원인일 수가 있고, 다른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책만 펴놓고, 실제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제 유튜브 동영상 틀어놓고, 플레이만 시켜놓고, 지는 딴 거에, 옆에 창 하나 더 띄워놓고, 웹툰 보고 있어. 그러면 공부가 되겠어요?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죠. 요 케이스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학습 방법은 모델을 이상하게 뽑은 거예요. 이게 딥러닝 엔지니어들이 범하는 실수죠. 책만 펴놓고 딴 생각하는 거는 오늘 배울 겁니다. 그레디언트 베니싱이에요. 얘는 1번의 문제점은 엔지니어 여러분들 직장에 계시는데 야 딥러닝이 그만큼 안 똑똑한 건데 자꾸 이렇게 투덜대는 건 누구 잘못이야? 네 잘못이에요. 모델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CNN 써야 되는데 RNN 쓰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거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건 이거는 사람 문제니까 오케이 넘어가. 오늘 수업의 관심사는 아니야. 이거는 네가 공부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누가 알려줄 수 없는 거야. 이거 동의한다고 해 빨리.
동의하시죠? 책만 펴놓고 딴 생각하는 거는 미분의 태생적인 문제입니다. 딥러닝 학습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번 강의에서 그게 왜 발생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거의 대책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달달하겠죠? 백종원이 이런 얘기 많이 쓰던데, 달달하죠? 그 표현 너무 좋아. 달달하죠? 가볼까요?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딥러닝 학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캡을 하고 가야 돼요. 리캡이 뭔지는 알죠? 내가 맨날 쓰니까. 이거 복습이란 뜻이에요. 리캡 하겠습니다. 자, 프리딕션 한다는 거, 예측한다는 거, 정답을 찾는다는 거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한다는 뜻이죠. 전진학습 축축축축축축 가는 거죠. 얘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인풋이 있으면 그 다음 레이어로 웨이트 값을 곱해주면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아, 멋있지 않아요? 나 이거 애니메이션 넣느라고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또 있죠. 여기로 요게 새로운 입력이 되는 거죠. 이전 레이어가. 웨이트 값을 쫙 곱해가면서 시그마 하면서 쭉쭉쭉쭉 가는 거죠. 여기 바이어스 넣고 바이어스 넣고 세 번째 레이어 또 만들고 쭉 가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또 출력 레이어 y햇을 찾겠죠. 그러면 y햇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게 함수의 합성인 거죠. 첫 번째 함수, 두 번째 함수, 세 번째 함수, 네 번째 함수. 행렬은 함수니까. 그래서 이게 끝나면 뭐 하는 거죠? 목표는 뭐야? 로스를 최소화하는 세타. 세타는 여기 있는 모든 파라미터 값이죠. 파라미터 요거 전부 다, 전체 다. 이거를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파라미터 조합을 찾아라. 얘가 하는 딥러닝이죠. 딥러닝이 하는 거죠. 이거 하는 거를 딥러닝 학습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로스를 찾겠죠. 이렇게 레이블 값 주고서 차이를 구한 다음에 뭐 빼서 제곱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하면 스케일러 값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 요 파라미터 값들을 행렬로, 선형 시스템의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옵티마이즈 하는 거, 최적화하는 거죠. 최적화하는 걸 찾는데 뭐를 통해서 찾아요? 백 프로파게이션, 백 프랍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도입한 게 활성함수예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활성함수 때문에 뭐가 생기냐? 공부를 못해. 답을 잘 찾기 위해서 대안을 내놨는데 그 대안을 적용하니까 공부가 안 돼. 이런 케이스인 거죠. 뭔 얘기하는 거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요거 액티베이션 펑션을 요 시그마라고 부르거든요. AKA는 아죠? as known as. 요 선형 변환의 의미는 참고로 선형대수의 17번째 강의에 차원 축소 및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이거를 참고로 보시고 제 강의를 따라오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저 교수님이 말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솔직히 뭘 알아들어. 네, 근데 어느 정도 딥러닝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냥 오셔도 되고요. 요거 PDF로 떠서 올려놓으니까, 제 모든 강의는 GitHub에 있는 거 아시죠? 동영상 밑에 보면 글 상자 있죠? 글 상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그거 쭉 설명해놨는데, 거기 보면 뭐 강의 자료를 다운받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 가서 요거 찾아보세요. 아니면 요거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클릭해서 보시든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제목 검색을 하면. 자, 일단 바이어스 표는 좀 조잡하니까 생략을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했던 거예요. 다음 레이어에서 쭉 가고, 다음 레이어 보내고, 다음 레이어 보내고, y햇 예측하고, 그 다음에 오차 찾죠. 아까 이전 시간에는 또 한 건데, h1은 뭐죠? 요거 벡터죠. 요거 벡터. 요거는 이렇게 구했죠. 요 수식으로. h2는 어떻게 구했어요? 똑같은 거죠. h2. 근데 여기 h1이 얘니까 얘를 여기 대신 집어넣는 거죠. 합성함수죠. 함수 안에 요게 하나의 함수 결과인데 얘는 함수를 통과한 거로 가는 거죠.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합성되어 있는 거죠. 몇 개가? 히든 레이어 개수만큼 합성함수가 있는 거예요. 합성함수가 하는 일은
행렬 선형 변환을 해주는 거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H3는 H2가 오는 거죠. H2는 여기 있죠. 얘가 가는 거죠. 이거 전체가 이렇게 갈 겁니다. H2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겠죠. Y 햇을 예측을 했으면 H3가 입력으로 들어간 거죠. H3는 얘니까 똑같죠.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다 풀었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W4, W3, W2, W1, X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요거 선형 시스템의 결합인 거죠. 선형 변환만 계속 해준 거예요. X를 입력받아서 이렇게 변환시키고 그 다음 이렇게 쭉 변환시켜 간 거죠. 그러니까 F4 합성, F3 합성, F2 합성, 뭐 F1 합성인데 여기에 X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합성함수 미분. 어차피 해도 결국은 뭐야? 여전히 선형 변환만 한 거예요. 선형 공간에서 공간의 확장 내지는 축소, 아니면 차원 축소, 차원 팽창만 한 거죠. 그러면 얘는 여전히 아무리 날고 겨봐도 뭐만 한 거예요? 선형 변환만 한 겁니다. 선형 변환을 하면 뭐 이런 거죠. X, Y축이 이렇게 격자가 균일해야 돼요. 원점은 고정돼 있고. 그런데 뭐 X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Y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게 선형 변환이죠. 더하기로 결합시키면 이렇게 돼요. 벡터가. 벡터 공간이.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공간을 만들고 싶다든가 이렇게 좌표 공간을 뭐 이런 건 못 만들죠. 선형 변환 아무리 해봐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요 선형 파라미터에 따라서 요거 각각을 죄송합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 하기 때문에 비선형 분포를 배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공간을 찌그러뜨려야 어떤 예측을 더 잘하는 파라미터 세팅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뭐였냐면, 히든 레이어에 그럼 비선형 함수를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선형 변환을 해서 차원을 이동시키고 공간을 바꿀 때 그러니까 차원 뭐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갔는데 그 차원 내에서 어떤 내부 격자들을 형성을 할 건데 그거를 베베 꼬면 되지. 베베 꼬는 거는 또 어떤 함수를 통과시키면 되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비선형 함수를 추가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만 하나만 확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가는 이렇게 생겼죠. H2는 이전 레이어에 H1에 2, 3, 4에서 M까지, 여기 M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H1, 그 다음에 W 값들을 계속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해요. 더하기로. 얘 선형 변환이죠. 간단하게 이거 길게 쓰는 거 싫어하죠, 수학자들. 저도 싫고 니네도 싫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요건 거죠. 요거 하나에 해당되는 거는 요 행렬에서 요거 하는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쓴 다음에 요게 H1이 벡터니까 얘를 트랜스포즈 한 거니까 얘를 이렇게 옆으로 세운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밑으로 내려오고 너는 위로 올라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하나의 스케일러 값이 나오겠죠. 그게 요 값으로 대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선형 결합밖에 없어. 비선형 요소는 하나도 없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있어? 있으면 내가 500원 준다. 없을걸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강의하고 있지. 그래서 비선형 함수를 이걸 하려면 아무거나 선택을 해요. 그래서 비선형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많은데 뭐 F 이렇게 써도 되고 뭐 G, X 이렇게 써도 되는데 비선형 함수니까 좀 독특하니까 그냥 시그마로 쓰기로 하자. 이렇게 시그마 쓰고 입력을 X라고 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시그마를 활성화 함수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시그마가 그리스어 알파벳 중에 하나인데요. S 글자를
뭐 닮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하면은 뭐 이렇게 생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얘는 비선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x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비선형 함수 아무거나 통과시키면 그 결과가 나올 건데, 다음 노드로 출발하기 직전에 활성 함수를 통과시킨 값, 이거를 z라고 해볼게요. z 값으로 대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비선형 함수가 중간에 합성 함수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요걸 중간에 하나씩 쏙쏙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 거죠? 선형 변환을 하다가 갑자기 비선형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이런 함수가 왜 비선형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분리 스페이스 되어야 되겠죠? x가 1, 2, 3 이렇게 가면 y 이 결과 출력도 1, 2, 3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균등하면 균등하면 요것도 균등해야 되거든요. 잘 모르면 선형 시스템 강의 듣고 오세요. 다시 한번. 그 이분리 스페이스도 돼야 돼요. 이분리 스페이스드. 얘는 똑같이 분포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얘 비선형인 거예요. 대표적인 함수가 뭐 2의 x승, 루트 x, 뭐 로그 함수, 뭐 이런 것들 뭐 비선형 함수 세고 셌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포물선 다 비선형이죠. 이렇게 x가 균등하게 입력을 넣으면 요 y 값도 균등한가요? 틀리죠. 그 비선형이에요, 얘는.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를 비선형 함수고, 이름은 활성 함수고, 표기는 시그마로 한다. 그래서 요 값이 있는데 요 값으로만 바꿔주기만 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좀 일반화를 시켜보면 어떤 특정 뉴런 노드가 있어요. 히든 레이어 중에 쭉 노드들이 잔뜩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크게 확대를 시킨 겁니다. 밑에도 쭉 있겠죠. 그러면 얘의 값은 이전 레이어 h 뭐 l이면 h l 마이너스 1번째에서 요거 곱하기 요거, 그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죠. 얘를 수식으로 쓰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시그마가. 근데 뭐 바이어스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볼게요. 바이어스 i번째 사실 여기 l이 생략되는 거죠. l번째 레이어에 i번째 바이어스 이렇게 집어넣으면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시그마 해서 요거를 다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 이 다 더한 값을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서 다 더한 다음에 플러스 얘를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값이 스케일러 값이에요. 어떤 실수값을 요 함수에 입력으로 넣어주고 뭐가 출력이 나오겠죠. 출력을 z라고 하면 요 값이 원래는 요 값이었는데 요 값이었죠. 같은 값이죠. 요 값 대신에 이 값으로 보낸다는 거죠. 어디로? 다음 포워딩 할 때. 원래는 요거 곱하기 요거였는데 통과해서 시그 활성함수를 통과한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이 수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가 원래 수식이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야? 결과가 나오면 시그마 함수를 통과시키는 거죠. 활성 함수를. 이렇게 해서 통으로 쓴 거죠. 얘는 노드 하나인데 노드 전체를 표현하면 행렬과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약에 표현할 수 있으면 병렬 처리 가능하죠. 이전 강의에서 내가 GPU 얘기했잖아. 그 GPU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 활성함수는 간단한 거예요. 각이든 레이어의 값이 선형 변환을 하면서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된 값에 비선형 함수 아무거나 가져온 다음에 통과시킨 출력 값을 다음 노드로 포워드 순전파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야, 비선형도 잘 배우려고 내놨는데 그럼 비선형 함수를 뭘 써야 되냐? 비선형 함수는 아무거나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두 개만 충족하면 아무거나 갖다 써요. 니네 마음대로 막 갖다 써도 돼요. 첫 번째는 당연히 비선형 함수여야 되겠죠. 두 번째는 미분 가능해야 돼요. 왜? 백 프로파게이션 해야 되니까.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뭐 F1 활성함수, F2 활성함수 쭉 이렇게 갔었는데 중간에 시그마 1 활성함수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F3 시그마 2 이런 식으로 들어가. 요것도 다 편미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근데 자주 쓰는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니네가 설계를 해서 써. 그러면 여러분들은 싫어하죠. 아, 이거 수학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무슨 활성함수를 나한테 선택을 하랴.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쓰는 걸 정리를 해놨어요. 이 자료는 글자가 가려졌네요. 이 자료는 이 논문에 있는 자료를 제가 카피를 해온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시그모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시그마인데 얘는 시그모이드 이렇게 해서 이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를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을 계산을 해보면 이 수식에 다 넣어보면 되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시그모이드. 아, 앞에서 잘못 설명했네. 시그모이드가 S자를 닮았다 그 뜻이에요. 시그마가 S를 닮은 게 아니라 S 커브를 그리죠. 이렇게. S는 이건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S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탄 H란 게 있어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탄 H 뭐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TANH 이렇게 읽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 공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X값에 대해서 뭐 간격을 0.01로 한 다음에 다 이 공식에 넣어서 출력값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도 S자 닮았죠? 근데 왜 시그마가 아니야? 얘 범위는 0에서 1 사이에요. 출력값이. 얘 범위는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여기는 중간값이 0.5, 여기는 중간값이 0. 그 다음에 렐루라는 것도 있어요. 입력값이 이전 레이어의 히든 레이어의 값이죠. L-1번째의 히든 레이어의 값들이 들어갔을 때 0보다 요 이전 값이 0보다 크면은 자기 자신 그대로. 만약에 0보다 작으면 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도 비선형이죠. 직선으로 표현이 안 되죠. 이분리 스페이스드가 안 된 거죠. 여기서 여기일 때는 y의 변화량이 y가 똑같죠. 근데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마이너스 5일 때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 5까지 갔는데 여기는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이분리 스페이스드가 안 되는 거죠. 이 직선 형태로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이분리 스페이스가 안 돼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직선만으로 표현을 못 한다는 뜻이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리키렐루라는 것도 있어요. 리키렐루는 뭐냐면 렐루랑 똑같은데 여기 끝에 원래는 다 0인데 0 밑으로 기울기를 약간 줘가지고 좀 출력할 수 있게. 얘도 직선 아무리 그어도 직선이 안 되죠. 또 요거는 뭐냐면 렐루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 좋긴 좋은데 0 이하의 값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버려지는 거죠. 그레디언트가 버려지는 게 아까운 거지. 조금이라도 좀 써볼까? 이렇게 하고 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아무거나 써도 돼요. 진짜요?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뭐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쓰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로 썼는데 학습이 잘 되더라 그러면 직접 고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어요. 뭐 셀루라는 것도 있고 엘루라는 것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많이 썼습니다. 0과 1로 깔끔하게 출력을 내주니까 있어 보이는 거잖아. 0과 1 사이로 노멀라이저를 한 거죠. 출력을 0과 1 사이로. 괜찮은데? 옛날에 이걸 많이 썼는데 얘가 뭐냐면 학습 공부는 많이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주범입니다. 주범. 얘가 시그모이드예요. 그래서 왜 주범이냐면 그거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죠. 좀 전에 봤던 거.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징은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중간 입력이 0일 때는 0.5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1이 돼요. 2라고 거의 만나는데 무한대까지는 사람은 못 가죠. 그러니까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0에 거의 이렇게 붙지는 않는데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이 함수를 수학 잘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얘 데리버티브 도함수를 구해봤어요. 미분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뭐죠? 얘죠. 요 그대로 여기다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은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도함수의 최대값은 여기가 0.25입니다. 그리고 0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왜냐면 기울기가 0일 때 제일 크죠. 위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니까 기울기는 0쪽으로 떨어지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 아무리 커봐야 0.25예요. 요게 학습을 못하게 하는 주범 나쁜 놈이에요. 요 놈만 잡으면 돼. 자, 그래서 왜 발생했는지 한번 볼까요? 백프롭 과정에서 이렇게 쭉 간다 그랬죠. 반대로. 요게 하나만 찝어볼게요. 찝어보면 아까 활성함수를 시그모이드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일반화시키면 요거였죠. 전체 네트워크의 역전파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서는 요거에 대해서만 미분하고 중간에 곱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서 W4에 대해서 파셜 로스를 W4로 하게 되면 로스를 일단 Y햇에 대해서 미분하고, Y햇은 중간에 얘를 한 번 더 통과하는 거죠. 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리고 얘에 대해서 다시 W4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다 곱해주면 되죠.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유식한 얘기로 하면 체인 룰이라고 불러요. 연쇄법칙.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화면을 좀 지워볼까요? 요거의 값은 뭐예요? 제일 큰 값은 시그모이드의 미분이잖아요. 시그모이드의 미분은 0에서 0.25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맞죠? 왜 그래요? 앞 슬라이드에 있었죠. 이게 아무리 커봐야 여기란 말이에요. 미분값이 아무리 커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수가 있는데 얘네는 몰라. 얘네는 모르는데 어째 얘 스칼라죠. 스케일러고 얘 스케일러야. 두 개 곱하면 얘랑 곱하면 어떤 숫자값, 실수값이 하나 나와요. 실수값의 0에서 0.25 값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현재 값보다 작아지죠. 커져? 아니 커지면 얘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거냐? 현재 우리 수체계에서는 그렇죠. 0에서 0.1 사이 값을 곱하면 작아지죠. 0에 가까워집니다.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5야. 근데 여기 0.1을 곱했어. 그럼 마이너스 0.5가 되죠. 그럼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5였어. 5인데 곱하기 0.2를 했어. 그러면 5, 20, 뭐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원점인데 5일 때 1로 오고 5일 때 1로 오고 5일 때 요 케이스면 0.5로 마이너스 0.5로 다 어쨌든 0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역전파를 계속 구하면 W3에 대해서 구하면 이거 똑같이 연쇄법칙에 의해서 똑같이 쓸 수 있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면 저장되어 있는 값 그대로 쓸 수 있고, 두 개를 더 미분을 하는 거죠. 원래는 요것만 미분을 했었는데 중간에 액티베이션 활성함수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또 있죠. 그러면 얘도 0보다 이거 한번 곱하면 0에 좀 가까워질 겁니다. 거기다 얘를 또 곱하는 거죠. 활성함수 시그모이드였다면 또 0으로 갈 거예요. 자, W2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기존에 있던 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대로 저장해 놓은 값에 요거 두 개만 곱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거 곱하기 얘 한번 곱했더니 0으로 가까이 가. 그 다음에 이거 곱한 다음에 또 이거 곱했더니 또 0으로 가. 그 다음에 얘도 곱할 수가 있겠죠. 얘를 또 곱하니까 또 0으로 가까이, 점점 더 0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죠. 마지막 레이어가 W1이 있는데 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편매분을 하려고 했어. 자, 좋아. 여기 있는 값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제가 DP라고 할게요.
DP하고 체인 룰에 따라서 뭐 순식간에 구했어요. 컴퓨테이션 그래프 같은 거 잘 이용해서. 그러면 이 두 개만 하면 되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오케이인데 뭐가 문제인 거야? 여기에 다 한 번 더 0에 가까워지고, 여기서 0에 가까워지고, 여기서 0에 가까워지고, 또 여기 또 있죠. 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 레이어가, 그러니까 딥러닝이 깊게 쌓이잖아요. 2개, 3개, 4개, 한 10개 미만이면 0에 가까워지는 횟수가 몇 번 안 되니까 그나마 기울기가 0에서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딥러닝 네트워크를 더 많이 쌓았어요. 한 50층, 60층, 100층 이렇게 쌓으면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 값들이 0으로 점점점 양쪽에 있다가, 여기 0이면 뭐 이런 데 있다가 점점 더 0에 있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쪽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다 0으로 가요. 또 이쪽 입력계층 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서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니네가 의심되면 한번 곱해봐. 어떤 수에다가 0에서 0.25 사이의 값을 계속 곱해봐. 음수든 양수든 계속 0으로 가까워지죠. 그래서 언젠가는 0으로 가겠죠.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이 수많은 것들이 0으로 가깝게 가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편미분을 하면서. 근데 업데이트 규칙은 어떻게 했어요? 현재 웨이트의 세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조금씩 바꿔줘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본 다음에 어떤 러닝 레이트 값 곱하는 거죠. 보폭. 어떤 비율로 다음 스텝, 다음 발자국을 내디딜 건가. 음수는 뭐죠?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아주 작은 값이죠. 일반적으로 러닝 레이트를 0.0001 뭐 이렇게 잡습니다. 아주 작게 조금씩 움직이게. 한꺼번에 많이 가면 뭐가 발생하냐면 그라디언트 익스플로딩이라고 발생을 해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많이 가보면 일로 가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일로 가고 이렇게 발산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갈게요. 딥러닝 시리즈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현재 몰라도 돼, 수학에서는. 자, 그러면 얘 아주 작은 값이죠. 얘를 계속 곱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얘도 0에 아주 가까운 값이죠. 그러면 백 프로파게이션을 한참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입력층으로 가면 갈수록 얘는 거의 0이 되는 거죠. 자, W는 W 빼기 알파 곱하기 0. 0 곱하기 어떤 수는 얘는 0이죠. 그러면 W는 W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거죠. 여기 W가 어떤 파라미터 값들을 갖고 있어요. 행렬의 원소 값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 변화를 줘야 되는데 W는 W로 업데이트해. 얘 무슨 얘기죠? 업데이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역전파를 시켜도. 그러면 얘가 세팅을 값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최종 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변하는 걸 볼 기회가 없죠. 왜?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 애는 공부를 하루 종일 24시간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왜 그래? 얘 때문에. 활성함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해요. 편미분 값이 베니싱 없어진다. 왜? 요거 때문에. 결국엔 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게 뭐 딥러닝의 제 2차 암흑기를 가져온 원인이기도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W는 W 이렇게 되니까. 업데이트 자체가 없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학습인데 업데이트가 없으니까 학습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는 학습을 하고 있는데 성적은 안 오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현상을 기울기 소실이다. 서두에서 말했던 공부해도 소용없다. 헛방이라는 거죠. 헛방. 자,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또 있겠죠. 어떤 수의 0과 1 사이의 값을 곱하면 0에 계속 가까워지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의 대책은 뭐죠?
활성함수 미분값이 0과 1 사이가 되지 않게 하면 되잖아. 얘가 솔루션이었어요. 0과 1 값이 안 되게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렐루입니다. 렐루가 rectified linear unit, rectified가 이렇게 꺾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렇게 꺾여도 비선형이죠. 비선형이면서 이 양수 영역에 있는 것들은 0에 가까워지지 않죠. 왜냐하면 5가 들어가면 5, 10이 들어가면 10, 1이 들어가면 1 그대로 나오니까. 어떤 수에 그러니까 0으로 가까워질 일이 없죠. 대신에 음수 영역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양수만 관리하겠다는 거죠. 네.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아까 설명했는데 뭐 리키렐루를 써도 돼요. 여기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깝죠. 그냥 조금 이렇게 기울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넣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리키렐루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얘도 비선형이죠. 직선으로 표현 안 되죠. 네. x값의 변화량하고 y값의 변화량이 이분리 균등하게 거리가 분포되지 않으니까 얘도 이런 형태로 되면, 야, 양수면 무조건 1로 해. 1. 음수면 무조건 0으로 해. 이렇게 만든 걸 퍼셉트론에서 쓰고 있는데, 초기에 딥러닝 아주 초기 이제 개념이 등장할 때 썼던 활성 함수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엘루라는 것도 있는데, 엘루는 exponential linear unit이에요. 얘는 rectified linear unit이었죠. 왜냐면 여기는 리니어야, 선형이야, 직선이야. 이쪽은 뭐냐면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2의 몇 승이 들어가요. 뭐 A의 몇 승, G승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A의 몇 승 왜 이렇게 안 해요? 미분하기 까다로워서. 자연상수 2를 쓰면 미분이 깔끔하게 나오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뭐죠? 다 했어. 다 했는데 마지막 이번 강의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딥러닝으로 빗대서 말하면 학습은 열심히 시키는데 맞추질 못해. 우리 애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올라. 딥러닝 열심히 계속 돌았는데 여전히 학습은 전혀 안 돼.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 기울기 소실 때문에 그러는데, 기울기 소실의 원인은 뭐였어요? 비선형조차도 배우게 하려고 사람 사는 게 다 직선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 곡선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포물선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걸 잘 표현하려다 보니까 비선형 함수 아무거나 넣은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넣었는데 그 비선형 함수의 결과 값이 도함수의 범위가 0과 1 사이로 떨어지는 거를 재수없게 선택했다. 대표적인 게 시그모이드예요. 그러면 미분하면 할수록 이쪽 입력 쪽으로 갈수록 계속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가면 어떻게 돼? 날 잘 봐? 잠 깨. 깼어요? 네. 그러면 편미분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업데이트 없으면 학습 안됨.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다? 여러가지 0과 1 사이 아닌 것만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그 중에 잘 되는 거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린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부 못하는 딥러닝, 그리고 공부 못하는 딥러닝의 대체,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